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중에서도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정보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의 가치,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겁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볼 것은 기존 정보 그리고 완전 정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보와 완전 정보, 그리고 그 기존 정보의 가치, 완전 정보의 가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정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보. 정보의 종류. 정보의 종류에는 미래 불확실성의 제거 정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불확실성의 제거 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구분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존 정보. 두 번째, 완전 정보. 세 번째, 불완전 정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존 정보와 완전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이제 불완전 정보 부분은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잖아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한다 또는 의사결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든 내가 뭔가 결정을 한다 생각해 보면 결정을 할 때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정을 하기 위한 뭔가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뭔가 정보가 있어야,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입수를 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위한 뭔가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먼저 기존 정보가 뭐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 현실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냥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 그게 이제 기존 정보예요. 기존 정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만 알고 있는 거냐? 결과적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상황에 대한 확률만 알고 있어요. 상황에 대한 확률. 우리 앞에서 경기가 좋을 확률 60%, 경기가 좋지 않을 확률 40%. 그게 상황에 대한 확률이었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 요 정도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있다. 그게 바로 기존 정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게 기존 정보예요. 그러니까 기존 정보는 상황에 대한 확률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정보. 완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때 그걸 우리가 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완전 정보.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100%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에다가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완전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정보는 넓은 의미로 보면 요거 전체를 완전 정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좁게 말하면 이 추가적으로 얻는 정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정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정보, 불완전 정보는 다른 말로 표본 정보 이렇게도 말합니다. 표본 정보. 그래서 여기 보면 샘플이란 말이 들어가죠. 샘플 인포메이션에서 표본 정보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는 못해요.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거. 그러니까 100% 제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 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한 불완전 정보가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보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걸 전부 다 포함해서 불완전 정보 이렇게도 말하지만 좀 더 좁게 말하면 요 추가적인 정보, 요게 바로 불완전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그냥 기존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불완전 정보를 만드는 건 이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여기서 완전 정보를 만드는 것은 여기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 이게 이제 바로 완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정보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가에 따라서 정보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이번 시간은 기존 정보와 완전 정보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존 정보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 현실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가 바로 기존 정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성과표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던 성과표인데, 자, 상황에 대한 상황 1 호경기 확률 60%, 상황 2 S2 불경기 그 확률 40%. 상황에 대한 확률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X전자 주식에 투자하면 13,000원, 9,000원을 벌 수 있다. 대안 2를 선택하면 11,500원, 9,500원을 벌 수 있다. 자, 이 성과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 상황에 대한 확률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확률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할 확률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확률만 우리가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기존 정보는 상황에 대한 확률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겁니다. 자, 기존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확률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기존 정보라고 했잖아요. 기존 정보를 이용해서 기대 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 이렇게 불러요.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 그러니까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구하냐? 이미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 각 대안별로 대안이 지금 2개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대안은 자, 호경기일 때 13,000원 벌 수 있다. 그 확률은 0.6이다. 상황에 대한 확률만 지금 고려하는 거죠. 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9,000원 벌 수 있다. 그 확률은 40%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기대 가치는 11,400원이다. 두 번째 대안은 11,500원 벌 수 있다. 그 확률은 60%다. 9,500원 벌 수 있다. 그 확률은 40%다. 그럼 두 번째 대안을 내가 선택한다면 1,700원을 벌 수 있다. 자, 각 대안별로 기대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확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확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가치 구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대 가치가 큰 첫 번째 대안, X전자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정보만, 즉 상황에 대한 확률,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선택한 11,400원이 바로 기존 정보하의 기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기존 정보하의 기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는 11,400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정보로 넘어가 봅시다. 기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완전 정보입니다. 자, 완전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존 정보가 가지고 있던 그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제거가 된 걸 말합니다.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한 확실한 정보를 우리가 완전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에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성과표 있잖아요. 성과표 보겠습니다. 성과표 보면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두 개의 대안 중에서 첫 번째 대안이 가치가 높았죠. 기대 가치가 높았죠. 그래서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대안 1을 그냥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 말고 다른 건 아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미래의 확실한 그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자,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 그럼 난 뭘 선택할까? 그러면 이것만 보세요.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난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가치가 높은 X전자 주식을 선택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불경기일 거다라고 내가 알게 됐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9,500원이 더 높잖아요. Y를 선택하겠죠. Y. 그죠? 대안 2를 선택하겠죠. 내가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호경기냐 불경기냐를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A1 선택하고 이 경우에는 A2 선택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1년 후의 경기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1년 후 경기가 좋다고 내가 확실히 알게 되면 당연히 X전자를 선택하게 되고 불경기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당연히 Y 자동차 주식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3,000원, 9,500원 이걸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 정보로 본다면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를 내가 구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호경기일 때는 13,000원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은 60%. 불경기일 때는 9,500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은 40%. 이렇게 기대 가치를 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정보를 이용해서 구한 기대 가치.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완전 정보를 이용해서 구한 기대 가치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 이때 우리말로 하라고 쓰는 것은 여기 보면 영어로 und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완전 정보 하 또는 under로 쓰기도 하고 또는 with로 쓰기도 합니다. 완전 정보 하에 또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이 말이에요. 기대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서 봤잖아요. 자, 호경기라고 내가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3,000원 가치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은 0.6이었고 불경기이다 라고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9,500원 내가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할 그럴 확률이 이제 40%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완전 정보 하에 또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영어로 under 또는 with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기대 가치는 11,600원이 되는 겁니다. 11,600원. 11,6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자, 기대 가치가 좀 증가하게 된다 이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는 지금 11,6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냥 상황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그 상황에 대한 확률만 가지고 그냥 기대 가치 계산해 가지고 선택을 하나 그냥 했을 경우에 기대 가치는 11,400원이었어요. 자, 얼마만큼 기대 가치가 증가합니까? 자, 200원만큼 기대 가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 200원의 기대 가치 증가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게 바로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다 이 말입니다.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EVPI라고 부릅니다.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11,400원의 가치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완전 정보를 내가 가지게 되면 200원만큼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 200원이 바로 완전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EVPI라고 말하는데, EVPI. 그래서 이 EVPI, 완전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완전 정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될 겁니다. 최대 금액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11,400원의 가치는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완전 정보가 있어? 그럼 난 그 완전 정보를 얼마를 지급하고 내가 살 수 있지? 최대 2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최대 200원을 초과해서 완전 정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정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바로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이게 바로 EVPI인데, 자, 완전 정보를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 정보를 이용했을 때의 기대 가치보다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EVPI는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에서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를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EVPI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보면 완전 정보일 때하고 기존 정보일 때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는 그 성과, 그 차이가 있는 성과의 기대 가치를 구한 거하고 당연히 같겠죠. 완전 정보일 때하고 기존 정보일 때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보일 때하고 기존 정보일 때 차이가 있는 그 성과의 기대 가치를 구하면 그게 바로 EVPI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완전 정보일 때하고 기존 정보일 때의 차이가 있는 성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예측 오차의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 오차의 원가.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VPI는 예측 오차의 원가, 예측 오차의 원가의 기대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예측 오차의 원가는 결국은 각 상황별로 최적 대안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봤던 이 성과표였습니다. 그죠? 성과표였어요. 자,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호경기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럼 요거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보세요. 자, 둘 중에 난 뭘 선택해? 당연히 이걸 선택하죠. 그럼 13,000원의 60% 아닙니까? 불경기를 내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난 뭘 선택해? 당연히 Y 자동차 주식을 선택해. 그럼 9,500원이잖아요. 그 확률은 40%.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는 11,600원입니다. 근데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기대 가치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까 우리 미리 구했는데 요 첫 번째의 기대 가치하고 두 번째의 기대 가치를 구해서 하나를 선택하죠. 근데 그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의 기대 가치였잖아요. 그래서 기존 정보하의 기대 가치는 이 첫 번째의 기대 가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죠. 요 첫 번째 대안 1의 기대 가치는 13,000원의 60%, 9,000원의 40%, 그래서 11,4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완전 정보하의 기대 가치와 기존 정보하의 기대 가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차이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EVPI였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200원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200원이었다고. 근데 이 200원이 EVPI 200원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요거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선택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경우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성과의 차이가 있죠. 5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0의 60%니까 뭐 어차피 0이고요. 요 두 개 보면 완전 정보와 기존 정보 간의 성과의 차이가 있어요. 500원의 차이가 있죠. 500원의 40%. 결국 500원의 40%가 바로 뭐가 된다? EVPI가 된다. 자, 이때 이 0하고 500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예측 오차의 원가라는 겁니다. 예측 오차의 원가. 그러니까 이 예측 오차의 원가를 가지고 확률을 통해서 기대 가치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EVPI.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HK는 핸드폰과 TV 제품 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HK는 이를 위해서 각 제품 라인의 가격 그리고 원가 정보를 수집하였고 경기가 좋을 경우와 좋지 않을 경우에 판매량, 여기 이제 판매량이 나오네요. 판매량 정보를 바탕으로 각 대안별로 영업이익을 표시한 성과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자, 판매량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걸 가지고 성과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표는 이제 영업이익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안은 이 제품 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라인은 핸드폰이라는 핸드폰 제품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상황 1, 2. 근데 그 확률이 40%, 60%. 자, 이번에는 경기가 좋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죠? 자, 경기가 좋다면 핸드폰 제품은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이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딱 손익분기점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TV 제품을 자, 판매할 경우에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영업이익이 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경기가 나빠도 200만 원의 영업이익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우리는 알고 싶으냐? 첫 번째,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 가치를 구해봐라. 두 번째,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대 가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구해봐라.
세 번째,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EVPI를 말하는 거죠. EVPI. 그러니까 2번과 1번의 차이로서 계산할 수 있죠.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구하시오. EVPI를 구하시오. 4번, 예측 오차의 원가를 이용해서, 예측 오차의 원가 아까 우리 배웠죠. 예측 오차의 원가를 이용해서 EVPI를 또 구해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안의 기대가치, 핸드폰 제품을 선택할 경우죠. 자, 1,000만 원의 영업이익, 근데 그 확률은 40%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그다음에 0, 자, 경기가 나쁠 때 60%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제품의 기대가치는 4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 400만 원. 두 번째 제품은 TV입니다. 자, 영업이익 600만 원. 그 확률은 40%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 200만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그 확률은 60%. 자, 기대가치는 3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난 뭘 선택할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자, 400만 원 기대가치가 더 높은 걸 선택하겠죠? 핸드폰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가치, 즉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대안 1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대안 1을 선택한다. 그리고 기대가치는 400만 원이다. 이게 바로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 내가 이제 완전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완전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자, 나눠서 보자 이거예요. 경기가 좋을 거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됐다면, 그러면 뭘 선택할까? 당연히 핸드폰 선택하죠. 왜? 영업이익이 핸드폰이 더 높으니까. 두 번째, 불경기다 라고 내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당연히 TV 선택하죠. 왜? TV의 영업이익이 더 높으니까. 그죠? 자,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상황별로 내가 완벽하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1,000만 원에 40%, 그리고 200만 원에 60%. 그러면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520만 원이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52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그 완전 정보 그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EVPI입니다. 요거는 둘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가치와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가치의 차이. 자, 계산하면 52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이기 때문에 EVPI는 1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EVPI는 120만 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예측 오차의 원가, 예측 오차의 원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자, 52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구했어요.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기대가치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둘 사이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측 오차의 원가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예측 오차의 원가는 차이가 없죠? 그죠? 0입니다. 0. 0입니다. 예측 오차의 원가는 0이고, 여기서는 차이가 2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차이가 2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자, 그 확률이 이제 0.6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EVPI,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예측 오차의 원가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가지고 200만 원에 0.6 해서 120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예측 오차의 원가를 이용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EVPI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문제를 내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가 시험 과목에 있는 각종 시험에서 종종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